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 바탕화면 타이틀에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그림을 갖다 놨는데 참 오늘 시장에 맞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 한때 좀 하락 출발했던 증시가 잠깐 반등이 나서는 듯 했고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후 들어서 그쵸? 나쁘지 않았다가 종목들 흐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그죠? 일부 제가 커버했던 종목들도 되게 좋았다가 이렇게 결국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제 바이오주들 최근에 한 1, 2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어제는 또 제가 크레이지라고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좀 미친 시장 같았거든요. 대형 제약사, 시가총액 뭐 2조, 3조짜리에 대형 제약사 아니면 바이오, 그죠? 이쪽이 어제 뭐 상한가를 한두 개 종목이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고, 뭐 주가 수익 배열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PER이 막 100배 넘어가는 종목들도 대형 제약사에 나왔고요. 대형 제약이 지금 그랬죠. 그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마침 또 밤사이 유럽 증시가 2에서 3%의 낙폭을 보였죠. 그죠? 미국은 마감가가 좀 회복돼 있었지만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처음으로 편입되면서 거래가 되면서 테슬라가 주가를 좀 끌어내는 요인도 됐었고요. 변동성 지수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에 달고 마감했지만 어쨌든 튀어 올랐고요. 16% 가까이나. 국내에도 지금 변동성 지수 20 밑에 내려갔던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조정은 오늘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간밤 글로벌 증시 탑3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가의 공포 지수죠. 빅스 지수 이게 17%나 종가상으로 올랐고요. 유럽은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의 2에서 3% 이상의 낙폭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이유로는 뭐 변종 코로나 충격을 갖다가 뉴스에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했었다면은 그동안도 뭐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왔을 때 사실 타격은 계속 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미국의 9천억 달러 지금 부양책,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소식인 S&P 500 지수의 편입, 테슬라 시가총액 무려 거의 뭐 그죠? 얼마죠? 6,500억 달러였나요? 예, 6,500억 달러. 이거보다 더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5%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결국 이벤트가 끝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 변종 코로나 뉴스와 함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언제든지 뉴스는 증시가 하락하면 상승하면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는 저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큰 빅뉴스가 아닌 이상 지금 변종 코로나는 뭐 화이자의 백신이 또 다 잡을 수 있다. 큰 변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종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빠진다면은 증시가 올해 3월 같은 급락이 또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백신 나온 게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그 우리의 라이프, 일상생활에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동반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감기 같은 거죠. 근데 이 감기가 좀 전염성이 되게 세고, 그리고 뭐죠? 노약자, 고령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강한 어떤 감기의 일종, 그쵸? 전염성 감기의 일종으로 본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이제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수가, 그죠? 급락하는 3월, 올해 3월처럼 그런 이슈는 사실 없어지지 않았냐.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내성.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떠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인사이트. 결국에 각각의 개인이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데요. 어떤 뉴스들, 어떤 재료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떤 종목에 갖다 붙일 수 있는지, 붙인다는 건 그냥 뭐 소설을 쓴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찾는 그런 인사이트,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애플카가 2025년까지 해가지고 나온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카는 뭐 전기차 겸 자율주행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재 업종이 하는 NCMA, 하이니켈 방식이죠. 이거가 아니라 중국의 BYD랑, 그죠? CATL, 이쪽에서 하는 이 LFP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업체죠. 자율주행, 벨로다인 누미나가 3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호재를 불러일으켰어요. 애플이 개발 중에 애플 같은 경우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추려고 하고 있고,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킨 전기차 모델로 새로운 배터리 개발이 되게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NCMA를 좀 안 쓸 수 있다면은 국내 같은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쪽, 밸류체인 쪽이 좀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되게 어떤 식으로 전향이 될지, 그리고 이 지수 처음으로 편입된 테슬라가 어떤 경쟁 각도로 갈지 한번 우리는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과 아시아 시장 탑3 이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뭐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최고가 경신이 오늘 멈췄습니다. 뭐 하루 멈춘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좀 조정폭이 가팔랐던 것 같고요. 빨리 올랐던 만큼 아까 시장에서 제가 롤러코스터에 빨리 올랐던 만큼 내림도 조금 거침없이 내려갈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기술적인 지표 말씀드렸던 RSI 지표도 여전히 좀 가열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기관 매도, 펀드 환매 물량 그죠? 이런 물량 언제까지 나올지, 연말까지 계속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맞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샀는데도 오늘 방어는 좀 못했고요. 오늘 삼성의 이건희 고 회장이 상속세 11조 원대 대략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 이제 관련 계열사들의 그런 자본에 대한 세금을 매겨보니 4개월 평균인가요? 그죠? 직전 4개월 평균. 그거에 대해서 대략 때려보니 약 11조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 배당 재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없고, 이서연, 이부진 증여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의 일가가 배당을 많이 받아야지 그것도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에 이슈 있는 것들, 그리고 삼성화재, 이런 생명, 이런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을 선방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아시아 증시 상해 지수가 4개월 만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 변종 코로나 소식을 갖다 붙였고요. 뉴스에서는 차익 매물이 맞았죠. 전반적 조정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S 보면서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오늘 1.6%, 44포인트. 지수는 퍼센트지로 보면 별로 안 빠질 것 같은데,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50포인트는 기본으로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 그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락하면 2% 빠지면은 3천에서 2% 빠지면 얼마예요? 2% 빠지면 60포인트에요. 60포인트.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변동성도 이제 앞으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3000 시대를 가고 코스닥 1000 시대를 가면 1000시에서 1% 빠지면 10포인트 빠지고, 그죠? 옛날처럼 3, 4%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거래대금도 많이 오늘도 35조, 그죠? 역대급 최대급으로 거래대금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 개인이 다 받았어요. 거의 여기 한 8천억 넘게 섰고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2천억씩 때렸고, 외국인도 비슷하게 거의 1,500억 이상을 때렸습니다.
시장 매핑 보면 뭐 전업종이 유통업종과 보험업종 일부 업종 빼고서 다 빠졌고요. 유통업은 뭐죠? 역시 삼성물산이죠. 그죠? 이게 오르면서, 그리고 보험업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 삼성화재는 떨어졌네.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삼성생명이 많이 올랐어요. 5% 가까이. 전기전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가 0.9%, 하이닉스가 3% 가까이 빠졌고요. 보시면은 대형주들 거의 다 못 버티는, DBIT가 뭐 파운드리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소식 가운데 오늘 거의 4만원 가까이 넘게 놓고 했다가 종가에 얘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보여줬어요. 그죠? 뭐 화학업종 많이 밀렸고요. 의약품 제일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뭐 전기가스업 최근에 한전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전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잠깐 살펴볼까요? 코스닥 살펴보면은 뭐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겠죠. 시장이 떨어질 때 원래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벼운 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종이 좀 올랐네요. 뭐가 올랐죠? 뭐 동신건설 이런 게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30% 가까이 오르면서, 그죠? 3일기업 뭐 이런 것들 그나마 플러스 업종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볼까요? 코스피 장대 음봉을 그렸어요. 5일선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5일선과 그죠? 이게 뭐죠? 11선이 거의 붙었는데 그죠? 요 21선 이 밑에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열 지표는 오늘 하루 만에 7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많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쉬고 가면서 가는 게 더 좋다고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완전히 장대 음봉이죠. 그죠? 완전 장대 음봉이고, 얘도 11선 밑에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가열 지표도 역시 같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차트는 똑같죠? 오늘 뭐 종목 여기서 빨간 거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빨간 거 거의 안 보이고, 이 캠토로닉스는 자율주행 VTX라고 해서 오늘 17%나 올랐는데, 결국 애플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슈로 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테마성으로 기존의 무선 충전기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3.92%, 대형주 다 떨어졌는데 얘 혼자 올랐네요. 야, 네이버는 그래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강했거든요. 장중에 2~3% 올랐는데, 그죠? 네이버가 지금 3.35% 올렸다가 보합으로 끝났고, 카카오도 2.64%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은 어땠죠? 죽단거였습니다. 그죠? 그동안 대웅제약과 소송 때문에 균주군 논란이 있어서 메디톡스 매일 떨어지다가 오늘 기술적 파트에 소폭 나왔어요. 이런 날 올랐네요. 대웅제약은 거의 단기간에 2배가 오르더니 오늘 13%도 맞았고요. 어제 상한가 쳤던 종목들이 오늘 여지없이 많이 빠진. 근데 이 박셀바이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끝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이 더 가도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템버거의 종목으로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IT 반도체, 그리고 PCB, 5G 관련 쪽 보면은 거의 다 전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 아까 제목에서 보여드렸는데 22.85 이렇게 20포인트 밑에서 계속 기다가 오늘 한 번에 121선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튀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튈 수는 있어. 근데 차라리 이렇게 튀었다 내려가면 더 다행이고요. 오늘 여기서 부딪혔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정이 끝났지 더 튈지는 결국 미국 시장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길게 보면은 결국 코로나 때 이후에 계속 이렇게 튀겼는데, 이렇게 요 라인이 무너졌으면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또 바닥에서 튀는, 그래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시아랑 코스피 코스닥 다 센 조정 나왔어요. 뭐 우리만 조정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 오늘 손실이 너무 높아 하시면은, 어제 먹었잖아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조정 받는 거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으로 매일 먹길 바라고 매일 잔고가 늘길 바라는 건 신입니다. 신.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요새 장이 좋다 보니까 저도 뭐 제가 말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뭐 워낙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또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은 또 단기간에 많이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방향이긴 하지만,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오를 때 그동안 보기만 하다 따라잡으신 분들은 오늘 크게 다치셨겠죠. 그래서 주식은 급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한 물타기 뭐 이런 분이 가능한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좋은 기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자, 애플이 24년 늦으면 25년에 최첨단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그죠? 여기에 플러스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쪽이 근데 또 뭐예요? 비메모리잖아요, 비메모리. 이게 결국 파운드리랑 연결이 될 텐데, 이런 맥락을 좀 읽으시고,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알려졌으니까 이게 또 테슬라랑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뭐 이런 소재 쪽 있잖아요. 이쪽 NCMA랑 중국의, 그죠, 인산을 쓰는 LFP, 이거랑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지, 어떤 시장에서 누가 또 여기로 인해서, 애플카로 인해서 피해를 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정 없이 너무 빠르게 달려왔죠. 단기 조정은 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아까 차트에서 보면은 많이 길어야 10일에서 20일선이 아닐까,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자, 주식 투자가 너무 쉽다라는 착각의 오류가 최근 시장에서 오히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 나와야지만 얼마나 투자가 어려운지 알려주는 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다 아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냐면은,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시장, 매일 오르는 시장, 오히려 어제 제가 정말 크레이지라고 썼던 거는, 바이오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너무 미친 듯이 오르는 모습이 발산한다고 하거든요. 발산하는 모습이 보여서 경계가 필요한 의미에서도 말씀드린 거니, 이런 부분 투자를 하시면서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니 주식 분석하는 남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